첫 번째 가보죠. 자, 도미노처럼 우르르.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말 끔찍한 사고 영상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시민. 자, 손잡이를 잡고 휘청합니다. 갑자기 역주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우르르르 밀려 내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으로 저렇게 뛰어넘기도 하고요. 아, 일순간 저렇게 뒤엉킨 시민들 피할 새도 없이 정말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자, 이 기자, 이 시간대가 출근 시간이었다는데 그야말로 보시다시피 날벼락입니다, 이거. 네, 오늘 아침 8시 20분쯤이었습니다. 경기 분당선 순회역 2번 출구에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더니 뒤쪽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역주행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이용객 14명이 다쳤는데 이 중에 3명은 허리와 다리 등에 상처를 입어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1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어서 치료를 받은 뒤에 귀가를 했는데요. 이용객 중에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서 사고를 당해서 피해가 더 컸다고 합니다. 한 부상자에 따르면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거꾸로 내려가서 넘어지면서 깔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말 끔찍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누군가가 에스컬레이터를 수동 조작 장치를 작동시켰을 가능성은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지하철 사법경찰대 그리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분석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거 처음에 속보를 봤을 때만 해도 뭐 에스컬레이터가 조금 뭐 거꾸로 움직인다고 해서 뭐 얼마나 크게 뭐 사고가 있었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뭐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거. 저 정도에서 끝나기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상을 보면 깜짝 놀라운 정도고요. 더더군다나 문제가 이 에스컬레이터 이 위탁관리 업체에서 한 달 전에 정기 점검을 했는데 안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난해 9월에는 한국 승강기안전공단에서도 안전 점검을 했는데 그때도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야, 이거 검사가 제대로 된 건 맞아? 그렇죠. 그렇잖아. 이게 역주행 방지 장치가 있는데 그것도 작동 안 했다라는 거군요. 뭔가 노후라든가 기계 결함이 있었던 걸로 강하게 의심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수사를 해봐야겠죠. 근데 또 하필이면 이 에스컬레이터 지금 법상으로도 15년 지나면 굉장히 정밀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게 또 딱 14년 된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네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이태원 참사 이후로 말이죠. 저렇게 좀 다중 이용 시설에서 저런 사고가 나면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무튼 빨리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치신 분들. 자, 두 번째 이어가죠. 엉망이 된 차량 범인은 점점점. 자, 사반 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밤 2명의 남성이 지금 주차된 차량 운전석 문을 개방합니다. 자, 차량을 털고 있는 중일까요? 아닙니다. 차 키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 한 명이 더 지금 합류를 했죠? 자, 그때 차 키를 찾고 시동을 걸었는지 헤드라이트에 불빛 번쩍. 이후 차를 훔쳐서 저 녀석들 밤새 놀다가 저렇게 가로수 들이받고 논에다 차를 박아버리고 저렇게 쳐 박아놓고 저렇게 가버린 겁니다. 아니 이 나쁜 놈들 이거 뭐하는 놈들 완전 악질이에요 이거. 자, 나쁜 이 친구들 무려 중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이 차량 절도를 지금 했는데요. 충남 아산에 지난 2일 날 밤 11시 40분쯤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 중학생 4명이 이 자동차를 절도를 했는데 이 차 키가 차량 내부의 컵홀더 칸 안에 있었고요. 이것을 어떻게 알고 이것을 운전해서 시속 156km까지 과속으로 운전을 하기도 하고 새벽 5시까지 한 200km 거리를 타고 다니다가 결국은 가로수 들이받고 저 논에 차를 버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주인이 이제 알고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아주 용의 주도했던 게 뭐냐면 블랙박스도 그 부분을 지워놨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 4명인데 3명 정도 한 것처럼 쏘겼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치밀했던 겁니다. 자, 제가 장담하는데 말이죠.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분명 우리 촉법이에요. 처벌도 못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말고 빨리 풀어줘요. 막 했을 겁니다, 교수님. 예, 지금 이제 시속 156km라고 하면 정말 저 정도 선에서 끝난 것이 다행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사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상황을 반영을 하는 것인데 정말 이 촉법 소년들이 저런 식으로 이제 그 행동을 하게 되면요. 이제 뭐 촉법 소년 연령 하향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횟수라든가 반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좀 뭔가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로 하여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서운 게 없도록 만드는 이 제도,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잘못되면 그것에 맞도록끔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음식 재사용 딱 걸렸어. 자,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에서 손님들이 먹고 남기는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들 여럿 적발됐는데요. 당시 상황 잠깐 보고 가시죠. 아, 이거 뭡니까? 지금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요? 네. 맞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뗀 겁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그것도 제가 떼난 겁니다. 밥 먹으면서 제가 거의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트위치하고요. 두 가지는 고정돼 있는데. 고정돼 내가 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버리고, 버리고 여기 모아놓는 거예요. 맞죠? 한번 봐주실래요? 아니 봐주기는 뭘 봐줘. 아이고 참 말 큰일 날 소리 하고. 자, 제가 이걸 봤는데 저 수사관님들이 진짜 김치를 이렇게 찢어요 일부러. 그리고 자리를 뜹니다. 딱 걸렸어. 네, 저게 부산에서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에 그 시내 음식점 225곳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 행위를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11곳이 적발이 됐고 그중에 8곳이 반찬 재사용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아무래도 기사식당이나 정식집 같이 한식 파는 곳이 반찬도 많고 1인 식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잔반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이런 곳들을 위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적발된 업소 중에서는 손님이 남긴 배추김치로 김칫국 만든 곳도 있었습니다. 또 식사하고 이 수사관이 저렇게 먹고 남긴 음식을 그대로 손님상에 내놓으려다가 딱 걸린 경우도 있었고요. 주방에서 아주 은밀하게 반찬 재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은 음식물 재사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이런 장면 목격하신다면 1399 또는 국민권익위 국민신고를 통해서 신고하거나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이 이 미식가 입장에서 이 용납이 되시면 아니 세상에 그 남은 김치 그냥 탁 해다가 김치찌개 아예 무슨 꿀꿀이 참을 죽도 수가 아니고 이게 지금 없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이게. 먹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걸 견딜 수가 없거든요. 견딜 지금 수 보면서 없어요. 지금 제가 인상이 돌아오지가 않는데 밖에 가서 뭘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렇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걸 다시 주워 담아서 팝니까? 가족이랑 먹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빨간불에 변신하는 오토바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빨간불에 차들 스톱. 그런데 오토바이 쌩 가는 듯 하더니 내려가지고 끌고 갑니다. 오토바이를 봅슬레이 마냥 끌고 쭉쭉쭉쭉 끌고 가더니 다음 횡단보도까지 쭉. 야, 자, 다른 영상 보시죠. 역시 빨간불에 멈춘 불박차. 그런데 순간 왼쪽에 오토바이 등장해서 역시 라이더가 직접 끌고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가더니 다시 횡단보도 다 건너가니까 이제 타고 쥐잉 갑니다. 자, 박 변호사님. 야. 끌고 가는 오토바이, 이른바 끌바라고 하더라고요. 명백한 신호 위반이다. 아니다. 조금 양심은 있는 것 같다. 갈리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게 뭔가 좀 아는 사람들 같아요. 이게 끌바라고 하는데 자전거라든지 원동기장의 자전거, 저게 이제 타고 다닐 때는 교통수단, 자동차 같은 어떤 차가 되는데 끌고 갈 때는 보행자와 같이 취급이 됩니다. 특히 자전거는 그게 확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전거 주행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횡단보도에서는 타지 않고 끌어서 건너가고 만약에 뭐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 취급을 받는데 아마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 위반할 것 같으면 끌어서 가고 신호가 끝나면 또 타고 가거든요. 그런 어떤 대부분 판례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만약 그게 이제 다 되고 확립이 된다 그러면 다 저렇게 하죠. 모든 사람이 저 갔다가 끌고 가고 신호 끝나면 또 타고 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자전거 이렇게 독특한 경우에는 판례가 형성이 돼 있지만 저렇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 저 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 게 맞지 않나. 아주 교묘한 신호 위반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이 영상 보고 이제 조금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일부 이 라이더들은 그냥 가잖아요. 네. 예, 그래도 조금 양심은 있다. 그나마 사람 좀 덜 다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렇게 끌고 가는 건 횡단보도를 같이 본인도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저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냥 끌고 사실 신호 위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렇게 했을 때 다른 차량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이해는 가요. 저분들 이제 배달하는 분들 대부분 분단위로 막 자꾸 쫓기잖아요. 저는 이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빨리빨리 좀 요청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음식 배달에도 뭐든 시킬 때. 맞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마약 거래하자마자 쇠고랑. 어허. 자, 말 그대로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카페 앞에 멈춰서는 저 하얀 차. 잠시 뒤에 그 옆을 지나가는 남성. 바로 마약사범 검거를 위해 출동한 형사입니다. 아유, 커피 땡기네. 자, 그렇게 손님으로 위장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수상한 저 빨간 원 남성 등장. 자, 차에서 내린 남자가 그 빨간 원 남자한테 가서 뭘 하는데, 자, 형사들 빤히 뒤에서 보고 있다가 마약 등장하자마자 덮쳤습니다. 바로 차량에서도 마약을 발견해서 결국 검거를 했어요. 잡혀줘가지고 정말 감사하긴 한데 마약 거래하는 녀석들이 정말 조심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조심성이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들이 대한민국의 백주대낮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는 건데요. 지난달 20일에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앞에서 경찰이 마약 거래 현장을 급습해서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예, 작년 1월 달부터 이 클럽에 있는 직원들이 수개월간 마약을 사들여 가지고요. 그쪽에 그 손님들에게 되팔았다는 첩보를 경찰이 이제 입수를 하고요. 이 이제 약속 장소에 나온 이 판매자, 클럽 직원이 거래하는 장면을 덮치기 위해서 카페 손님으로 위장을 하고 난 뒤에 잠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딱 나왔을 때 저 사람들을 특정하고 바로 이제 증거를 확보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차량 안에서는 이 필로폰이라든가 대마 이 마약류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경찰이 이들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그 구속을 갖다가 한 그런 상태인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11살 딸 앞에서 훌렁. 어떤 얘기죠? 네, 샤워한 뒤에 속옷 차림으로 나오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심지어 이 남편은 이 헐렁한 사각도 아니고 딱 붙는 삼각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아내가 고민하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된 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이런 습관은 예전부터 있어온 거였지만 딸이 곧 있으면 중학생이 되고 또 사춘기가 올 생각을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이 남편은 샤워한 뒤에 벗고 나와야 시원하다, 또 입고 나오자면 번거롭고 물기 때문에 옷이 몸에 붙어서 너무 찝찝하다, 이렇게 고집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딸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면서 키웠는데 가족끼리 못 볼 게 뭐가 있냐,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애가 뭘 알겠냐, 아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요. 아내는 가족 간에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오늘 또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 또 변호사 두 분 패널 모두 다 따님이 있단 말이죠.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지금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 동시에 스트리밍되고 있는데요. 함께 OX로 참여해 보시죠. 먼저 정말 박지훈 씨, 진짜 미치겠어. 내 얼굴이 다 화끈거려. 생각을 하고 삼각을 입고 지금 어딜 돌아다닌 거야. 삼각 팬티를 아무리 부녀지간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지. 정말 그 배 쪽에 있는 털 좀 밀어, 동그라미. 이러면 재미없는데. 자, 들어보세요. 계속. 다음은 남편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별소리 다 하고 앉았네. 욕실 바닥에 물 흥건한데요. 거기서 옷 챙겨 입고, 거기서 물기 닦고, 이 옷까지 다 입고 나오면 얼마나 불편한데. 내가 당신 딸 어렸을 때 같이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기저귀도 갈고 다 했어. X. 또 바꿨어요. 예, 바꾸셨어요. 역시 제가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자, 우리 교수님. 예, 지금 이제 본인이 어렸을 때 그 아이의 기저귀를 갈았다, 뭐 이런 얘기는 그야말로 오바죠. 이게 세월이 지나면 다 이 모든 것이 재행무상입니다.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 아내가 그런 조언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본인이 나중에 그 딸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흔들리는데 만약에 이분이 하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가 뭐 아주 어리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그 처신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자, 그 전에 말씀 전에 나도 그런 적 있다 없다. 없어요. 진짜.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남녀 문제를 떠났어요. 아이가 11살 이전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집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딸이 커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딱 이건 답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목욕탕에 혼욕 가능 연령이 2019년 이후 만 4세입니다. 원래 혼욕이 일반적이었던 일본도 만 6세입니다. 그럼 11살이면 벌써 그걸 몇 살 넘은 거예요. 자, 우리 박 변호사님은 이제 이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입장을 바꾸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미리 전제를 하고 이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중3인데 제 딸이 예. 좀 초등학교 다닐 때 어. 사실 저 불편함은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막 계속 그랬던 건 아닌데 간혹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될 건 맞는데 지금 이제 일부러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분 보면 일단은 가급적이면 좀 가족들이 좀 안 보일 때 좀 행동을 한다면 그래서 이해 전혀 못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심이세요? 약간 진심은 아닌데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 아빠니까 또 이렇게 한 번씩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좀 해주면 더 어떠나 생각이 듭니다. 투철한 희생 정신 우리 박 변호사 칭찬드립니다. 박 변호사님 그래도 왕년에 예전에 따님 앞에서 한번 저런 적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도 뭐 이렇게 있는지 모르고 했거나 아니면 불편해서 또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예. 신경 안 쓰고 했던 적이 좀 있긴 한데 그렇군요. 크고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신 김에 자, 지금 이 방송에서 이걸 보고 계실 따님을 위해서 딸아 미안하다 이거 한번 해. 뭐 그렇게 큰 죄는 아닌데 미안해 딸아 좋습니다. 안 그럴게. 예.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은요? 네, 비슷한 고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강영님, 60 넘어도 못 고치더라고요 하셨고요. 은희채님, 저희는 장가간 아들 집에만 오면 속옷 차림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빠한테 보고 배웠어요 하셨고요. 낭만님, 우리 남편 딸 고등학생 되고 나도 여전히 맨몸으로 다닙니다 하셨습니다. 또 그런데 그저 모험이다님은 같이 목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벗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까지 문제인가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